일회 충전 거리가 이제 표시된 거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 LG 화학도 수혜주 아니야? 좀 무리수가 있다. 하루 쉬고 이제 오늘 다시 바로 급등세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셨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주식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특징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왜 우리 지난주에 가장 핫 이슈였죠. 이 LG전자, 애플카 관련해서 이 캐나다 3위, 전 세계 이제 3위 부품업체인 이제 마그나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이 합작법인이 애플카를 제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LG전자가 이제 상한가를 갔었고, 우리 뭐 라이브 방송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 말고 이제 새롭게 나온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재차 하루 쉬고 이제 오늘 다시 바로 급등세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LG전자가 현재 가능성이 생긴 이제 애플카 부품을 공급하는 이 시나리오가 진짜든 아니든 지금 현재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지만 이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고점에서 따라붙는 행위는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뭐 새롭게 나온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아마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새롭게 나온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거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애플카를 출시하게 되면 배터리는 어디 것일까? 라는 내용인데요. 혹시나 LG 배터리? 왜냐면 LG전자가 부품 공급하게 되면 당연히 계열사인 LG 2차전지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이슈가 있습니다. 재밌는데요. 한번 쭉 그 내용만 먼저 좀 보면은, 자, 이제 보면은 만약에 애플카를 만들게 되면, 그동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보단 중국 CATL, 이 회사에서 배터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돼 왔었던 건데요. 당연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졌던 건데, 이유는 뭐냐면 애플은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모노셀 방식으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겠다. 본인들이 그 어떤 설계 도면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노셀이라고 불리는 게 어떤 기술이냐면, 이 설계 기술을 이미 애플이 확보를 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건 뭐냐면 셀의 용량을 키우고 대신에 파우치하고 모듈을 없애겠다. 그리고 활성 물질을 더 넣는 방식으로 만든다.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한 번 충전에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게, 대신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대신에 성능은 높아지는 대신에 과열의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재 사고도 날 수 있고 폭발 사고도 날 수 있는 거니까 안전성에 이제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애플카가 나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거기 때문에 완성된 기술이 이제 그동안에 계속 개발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애플이 만들겠다는 이 모노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리튬 이온 전지잖아요. 리튬 이온 전지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가능한 게 이 CATL, 중국의 CATL 1위 업체죠. 1위 업체인 CATL에서 만드는 리튬 인산철 방식. 그러니까 LFP 방식의 배터리가 이 애플이 구현하는 모노셀 방식으로 2차전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만약에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CATL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기존의 이제까지의 이야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LG전자 합작법인에서 만약 부품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제조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를 LG 거를 써줄 거냐라는 부분은 이 합작법인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애플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LG 화학도 수혜주 아니야? 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적으로
배터리 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 하나도 없다라는 거. 공식적으로 말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첨될지 모른다. 두 번째는 이 CAT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성능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질이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S라는 거기서 이제 했던 얘기는 CATL의 배터리를 써보니 이 중국에서 만든 이 CATL 배터리를 장착한 이 테슬라의 모델 3 같은 경우에 일회 충전 거리가 이제 표시된 거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 두 번째 이유는 뭐 초기에는 애플카가 뭐 어떤 배터리를 쓰든지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한 개 업체로 갈 수가 없거든요. 보통 두 개나 세 개 업체 배터리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처음에 CATL이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뭐 우리나라의 삼성 SDI나 뭐 LG화학의 배터리가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뭐 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원래 이제 파나소닉 거를 2차 전지를 썼었는데 이제 대량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공장에서는 CATL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를 만들고 있고요. 국내 LG화학이나 삼성의 SDI도 이제 공급사로 이제 지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LG 거, 그 다음에 삼성 거,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거 이렇게 3자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어차피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터리 업체도 한 군데에서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군데를 골고루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쪽에는 전부 다 이제 수혜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향후 미래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게 애플카 전망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애플카가 출시가 되면 2024년 정도, 2023년 빠르면 그리고 늦어도 2024년 정도에 출시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제 다른 쪽에서 한 군데서 2028년에나 출시 가능하다. 김칫국 좀 마시지 마라. 자, 향후 5년 내에 애플의 자동차 시장 진출설을 놓고 여러가지 예측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애플 전문 분석가로 이름난 TFT 인터내셔널 증권의 밍치궈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플 전문가래. 애플 전문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망을 내놓은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애플은 자동차 시장 진출을 아직 확정하지도 않았고 또 자동차 출시 시기도 2028년 이전에는 어려울 거다. 일부 매체에서 2024년경에 애플카 혹은 애플이 설계한 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는 억측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카 개발 일정이 명확하지 않다. 올해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르면 2025년에서 2027년쯤에나 첫 차량이 출시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더욱이 애플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고려하게 되면 시제품이 아닌 상품성은 제대로 갖춘 차량이 나오려면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예. 그래서 현재 자율주행 기능 구현에 있어서 애플의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예. 자동차 생산의 고도의 제조 기술과 부품 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애플이 직접 자동차를 만들기보다는 자체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위탁 생산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분야를 애플이 맡아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역할에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밍치권은 현재 애플카 출시 일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위기가 퍼져 있다. 예. 행여 애플카 수혜주라고 칭하는 주식이 있다면 절대 매수하지 말 것이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You what? LG전자인데 그죠? 예. 예. 애플카 수혜주 LG전자인데 예. 절대 매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 미친놈이잖아.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각을 들어보는 것도 우리 입장에선 좋은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애플의 출사표로 인해서 미래차 패권 전쟁의 판이 커진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당분간 뭐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와 함께 또 같이 부합받을 수 있죠. 어쨌든 2차 전지 섹터는 뭐 지금 최근에 와서 부합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꾸준한 관심,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꾸준한 관심,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 이 섹터는 분명히 지금 현재는 가장 핫한 섹터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에 애플카가 나오는 거는 뭐 3년 후가 됐든 4년 후가 됐든 아니면 아까
망치 걔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2028년 이후가 됐든 간에 그건 그때 가서 할 이야기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에 애플이 쏘아 올린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핫한 분위기,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결론을 내드리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당장에 무슨 뭐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플카에 전장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일단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주가가 너무 급등한 상황에서는 매수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상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눌림목을 기다리시라 라고 이야기하면 눌림목이 나오잖아요. 이거 주가가 항상 급등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또 10% 이상 눌림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나는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사볼만 하다 싶은 가격을 본인 스스로 설정을 해놓고 그 위에서는 섣불리 따라가지 말고 그 가격대까지 천천히 기다렸다 내려오면 잡아보고, 이런 식의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현명한 매매 방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 자율주행 섹터와 관련된 또 종목들을 또 찾아서, 그 중에서 정말 가능성이 높은 종목,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설계도면도 제대로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명제만 딱 쏘아 올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있게 뉴스는 좀 보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로 또 애플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중간중간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 오늘처럼 계속 소개를 좀 시켜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애플카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시장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코스닥 종목, 코스닥 시장이 또다시 이제 뭡니까, 아직까지 방향성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방향성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 이제 5일선 위로 올라타면은 그냥 맘 놓고 매매하셔도 되는 장이 연출이 될 거고, 21선은 하향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 말했던 것처럼 또다시 리스크 온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